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 있는 노기섭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 잘 아시죠? 제가 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 많은 고생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까지 따라서 오신 분들, 아니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전 강의를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오늘 할 거는 대망의 미니 프로젝트의 마지막 부분들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프로젝트를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가 아니죠. 이제 프로젝트의 시작이 되는 건데,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오픈 AI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피스퍼 모델.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사람이 말을 하면 알아듣고, 인공지능이 알아듣고 글자로 바꿔주는 거, 그거를 파인 튜닝 하는 작업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했고요. 그래서 전처리 과정을 쭉 걸쳤었죠. 걸쳤고 그 이후에 11번 강의부터가 지금 쭉 진행을 해서 현재 우리가 와 있는 데는 여기 21번 강의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21번 강의는 제가 파인 튜닝을 어떻게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유튜브 강의 목록은 제가 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유튜브로 가실 수 있어요. 이게 아마 제가 마지막에 한 강의가 요걸 텐데 이렇게 나오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막 나오고 그러죠. 청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 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보셨을 텐데 요 강의에 이어 실제 학습이 끝나면 이제 추론을 해봐야 되겠죠. 추론해보면 요 미니 프로젝트의 하나가 끝나는 겁니다. 요 하나가 끝나고 그 다음 할 거는 뭐냐면 요거를 할 거예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 파인 튜닝을 하고 피스퍼 모델을 한 다음에 AI 모델을 얻어낼 거였어요. 그 다음에 로컬 테스트를 진행을 해봐야 되죠. 우리는 로컬 테스트까지 오늘 할 겁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제가 어떻게 이 모델을 얻어냈는지 설명해드리고 음성 파일 몇 개를 가지고 실제로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이게 끝나면 대망의 프로젝트 1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2, 그 다음에 프로젝트 3, 프로젝트 4 이렇게 갈 겁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실전적인 거죠. 여기부터는 이렇게는 실전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서비스를 할 것이냐 라는 걸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어쨌든 프로젝트 1의 대망의 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죠. 정말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인퍼런스를 할 건데, 일단은 제가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학습이 하나 끝날 때마다 모델 파인 튠드라는 디렉토리에 저장이 되게 되죠. 제가 미리 저장을 해왔어요. 저장한 거를 각각의 폴더에 들어가면은 뭐 필요한 데이터들을 지가 알아서 설정을 해주고, 설정이 끝나면 나중에 불러올 때는 요 디렉토리 이름만 주면 되죠.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스몰로 토이로 하려고 빠르게 좀 수업을 진행하려고 작은 데이터 사이즈로 했는데, 그 이왕 하는 거 좀 큰 거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날짜가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 우리 데이터에서 요 K스폰 스피치 폴더가 5개가 있죠. 베이스 모델을 써서 요 데이터로 파인 튜닝한 거를 이렇게 위스퍼 미디엄 뭐 01 이렇게 써놓고요. 이게 끝난 다음에 요게 파인 튠드 모델이 돼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 학습시킨 게 요거 01, 02, 03, 04, 05까지 다 학습을 시켰습니다. 제가 학습을 3090 Ti라는 GPU를 가지고 있는데, 두 장을 갖고 있는데, 두 장을 동시에 학습을 시켰을 때 한 2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학습 시간이. 그래서 제가 이 코드를 완성해 놓고 한 일주일에 걸쳐서 학습을 시켜 놓은 모델들입니다. 이 중에 맨 마지막에 된 게 얘가 되겠죠.
얘가 된 거를 어디다 카피해 놨냐면, 이게 전체를 다 학습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모델 아카이브 저장소죠. 저장소에 whisper medium이라는 이름으로 최종 저장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때는 이 파일이 필요할 텐데, 이 파일이 여러분들한테 올라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한번 용량을 한번 볼까요? du-human readable, 그다음에 현재 디렉토리 밑에 모델 아카이브가 있는데 whisper medium, 얘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냐 보니까 한 2.9기가 정도 돼요. 제가 깃허브에 요 소스코드 파일들을 올리고 있는데 아마 1기가가 넘으면 업로드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미니 프로젝트가 완전히 끝나면 여러분들이 GPU 컴퓨팅 리소스 민주화가 안 돼 있죠. 아직도 저도 힘들어요. 4090 뭐 이런 거 막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같은 청주대 같은 데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GPU를 맘대로 못 사거든요. 서울대나 뭐 카이스트 이런 데는 갖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학습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을 좀 공유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구글이나 뭐 어디 클라우드 저장소에 저장을 해놓고 다운로드 링크를 좀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뭐 이 파인 튜닝 한 거를 굳이 허깅 페이스에 뭐 푸시 해놓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좀 약간 좀 쪽팔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했겠죠. 제가 미디움으로 학습을 했으니까 이거를 좀 닫아볼까요? 파인 튠드 하고 요렇게 있으니까 요거를 첫 번째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학습했겠어요? 이렇게 학습을 했겠죠. 이렇게 해서 기본 모델을 받고 첫 번째 거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했겠죠. 그렇게 하면 업데이트된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나올 건데,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시키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제가 이렇게 했겠죠. 파이썬 파인 튠 헬프 이렇게 치면, 제가 했던 방식을, 학습시켰던 방식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토치런으로 했어요. 토치런으로 했고, 대시에 베이스 모델은 제가 단축 옵션으로 쓸게요. 길게 쓰면 좀 힘드니까. B 오픈 AI의 whisper의 미디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은 처음엔 안 썼겠죠. 안 썼고 똑같이 썼을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프리트레인드 모델 하려면 오픈 AI whisper 미디엄, 얘는 안 쓰면 처음엔 안 써도 되죠. 똑같은 모델이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아웃풋 디렉토리는 -5는 모델의 아웃풋 여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인 튠드 모델 디렉토리는 모델 파인 튠드 이렇게 했고요. 트레인 셋은 트레이너가 왜 나오죠? 트레인 셋은 데이터에 오디오에 아니죠, 인포에 요걸로 했겠죠. 요거 트레인 요걸로 했습니다. 여기에 트레인 K 스폰 스피치 01에 트레인 .csv로 했고, 그 다음에 밸리드 셋은 이걸로 했겠죠. 데이터에 인포에 트레인에 K 스폰 스피치 01에 테스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밸리드 이밸류에이션은 요걸로 했죠.
요 이벨 클린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벨 데이터의 인포에 이벨 클린 .csv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켜서 나온 게 어디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나온 거죠. 요게 학습이 끝났으면 두 번째 데이터 요거로 학습시킬 때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다 그대로 놔두고 뭐만 바꿨냐면 베이스 모델은 똑같죠. 베이스 모델은 바꾸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프리트레인드 모델 디렉토리를 여기를 어떻게 바꿨냐면 데이터에 어디 있죠? 프리트레인드 모델에 모델 파인 튠드 여기 밑에 있는 것 중에 요게 프리트레인드 모델이죠. 요 디렉토리 이름을 적어줘야 되니까 여기에서 위스퍼의 미디움에 01 언더바 요거 요렇게 적어준 겁니다. 요거로 그러면 요거 베이스 모델을 그대로 써야 돼요. 토크나이저나 뭐 기본 그 피처 익스트랙터는 똑같은 거 써야 되기 때문에 베이스 모델은 같아야 되고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바뀌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를 바꿨죠. 01에서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얘가 02가 되는 거고 밸리데이션도 02의 테스트 여기가 02로 바뀐 겁니다. 02 이렇게 아이고 얘도 02로 바뀌고요. 얘는 똑같아요. 이밸류에이션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면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키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유 컨트롤 C 눌러서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이 01 플러스가 되겠죠.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01 플러스 플러스 02 언더바 요게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3번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03의 트레인 그리고 얘도 03의 테스트 얘는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 디렉토리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놓았다는 거예요. 붙여 놓은 다음에 이름만 바꿔준 겁니다. 너무 기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으면 다 끝났어요. 다 끝났으면 요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 여러분들은 속도를 좀 빠르게 하려면 스몰 모델로 하면 모델 사이즈가 조금 작을 테니까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제가 이거 강의가 끝나고 깃허브에 올려드리면 거기서 요 폴더만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위치에 뭐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카피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퍼런스를 할 건데, 인퍼런스를 하려면 얘를 좀 줄여볼까요? 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음성 파일이 날라왔을 때 잘 해석을 글자로 바꿔주는지를 테스트해야 되니까 우리는 inference.py.py라는 빈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제가 카피란데 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조했던 게 요겁니다. 요거는 제가 메모장에 복사해서 붙여 놓은 건데 요렇게 썼어요. 파인 튜닝 하는 거 우리가 기존에 계속 봐오던 거죠. 이거 클릭해 볼게요. 요거 간디 선생님이 올려놓으신 거 재능 기부해 주신 거죠. 요거를 보고 했던 거죠. 했었고 그 다음에 인퍼런스를 제가 작성하기 위해서는 위스퍼 라지 버전 3가 있더라고요. 자,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미디엄이죠. 파라미터가 100만, 1000만, 7억 6,900만 개 정도 되는 거죠. 엄청 많죠.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 여기에 좀 이거를 그냥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써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한 거예요? 한국어를 좀 더 잘 알아듣도록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음성을 하면은 제주도 사투리를 잘 알아듣게 하겠다. 그럼 제주도 사투리 음성 파일하고 트랜스크립트 데이터로 쭉 모은 다음에 제가 했던 식으로 딱 파인 튜닝을 해주면 되죠. 똑같아요. 데이터 셋만 틀려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궁무진하게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돈 많이 벌면 청주대에 저한테 좀 기부하셔가지고 청주대 인공지능학과 GPU 좀 사라고 지정 기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쓰려면 우리는 파인 튜닝 한 모델을 쓸 거니까 인스톨 뭐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요거를 설명하래요. 악셀러레이트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두 개를 먼저 해볼까요? 컨트롤 C 눌러가지고 컨트롤 탭 컨트롤 백틱해서 쉬프트 인서트 눌러서 잘 되나? 뭐 잘 됐어요. 뭐 피블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요것도 설치하라고 하네요. 그대로 복사해 볼게요. 컨트롤 C 눌러서 쉬프트 인서트 그래서 그대로 엔터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네요. 보니까 뭔가를 막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쭉 보니까 필요한 거를 지가 알아서 설치하겠죠. 저도 몰라요. 이거 뭐 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저는 하니까 뭐 잘 된 것 같아요. 잘 됐어요. 뭐 뭘 많이 설치했나 봐요. 있으면 뭐 있다고 하고 새로 설치하면 지가 없으면 지가 알아서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이름을 보니까 뭐 엑셀러레이트 하는 거죠. 엑셀러레이시니까 가속기죠. 가속기 페달, 악셀이죠. 자동차 악셀을 엑셀러레이트를 악셀 밟는다고 하죠. 악셀을 하는 것 같아요. 오디오에 관련된 걸 뭐 가속화 빨리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려면 뭐 이렇게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좀 화면을 키워볼까요? 저는 이거 그대로 따라 할 겁니다. 토치 임포트하고 트랜스포머 임포트하고 데이터 로드 데이터셋 어쩌고저쩌고 하고 디바이스 정해주고 뭐 타입 정하고 모델 아이디는 우리 뭐 여기 하드 코딩을 해놨는데 여기 아카이브에 여러분 학습 끝나면 뭐 내친 김에 스몰도 해보고 타이니도 해보고 뭐 디스틸 버전도 있거든요. 최소 경량화 시켜 놓은 버전, 스마트폰에서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버전 이런 것들도 있는데 스마트폰에 있으면 겁나 좋은 거죠. 왜? 말하면 그냥 글자로 바로 이제 바꿔주는 게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른 프로젝트에서 우리 한번 해볼 건데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모델 아이디는 우리는 사용자가 입력하기로 우리는 스몰 뭐 잔뜩 있을 수 있죠 여기 거기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할 거고 모델 만들고요 from pre-trained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쓰면 된다고 하네요 근데 pre-trained 모델은 얘가 되겠죠 모델 아이디는 whisper medium 이렇게 써줄 거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프로세서 만들고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나중에 쓸 거고 데이터셋을 로딩해서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에 얘는 보면 뭐냐면 디스틸 비스퍼에 리브리 롱 이렇게 써 있는데 리브리가 음성 데이터셋이에요 공짜로 쓸 수 있는 거 우리가 데이터셋 아니면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만들어 가지고 성능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습도 하고 그 성능 검증 벤치마크 그런 게 비교 기존에 있는 거랑 얼마나 차이 나는지 늦게 좋아 늦게 좋아 이런 걸 비교하는 걸 벤치마킹 한다고 하는데 그 벤치마킹 할 때 뭐 주로 많이 쓰는 데이터입니다 그 중에서 오디오하고 트랜스크립트가 있겠죠 텍스트가 오디오를 하나 뽑아와서 그 오디오를 파이프라인에 집어넣으면 텍스트가 나온다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서는 요 데이터셋 허깅페이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에서 오디오 파일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야, 너 오디오 파일 mp3 파일 같은 거 있으면 그냥 파일 이름 경로를 적어주면 그냥 알아서 적을 거야. 자, 그렇게 돼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쭉 있네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요 파이프라인을 잘 구성할 수 있느냐, 요것만 잘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만들어서 음성 파일을 몇 개 이제 불러다가 한번 해보고, 여기 데이터셋에 있는 뭐 학습에 전혀 참가 안 했던 것들 있죠. 뭐 아더 이런 것들은 참여를 안 했으니까 뭐 여기서 몇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파일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서 내려줄 거 아니야? 오른쪽 구석에 왼쪽 구석에. 음성 파일을 잘 글자로 복원하는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재밌겠죠? 네. 그래서 여기 제가 필요한 것들을 보면 임포트 토치가 먼저 필요해요. 파이토치를 쓸 거니까. 그 다음에 임포트, 우리는 아그파서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터미널에서 입력하도록 할 겁니다. 아그파서 늘 하는 거죠.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알겠죠? from 트랜스포머스에서 임포트를 해볼게요. 여러 개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저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포괄어로 해서 여기 보면 뭐뭐 임포트 하라고 나와요. 뭐 이런 것들 임포트 하라고 나오죠. 트랜스포머에서 파이프라인 이렇게 여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되겠죠. 네. 컨트롤 V 요거 하고 파이프라인 이렇게 나중에 또 추가할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아그파서를 터미널 입력을 받아올 거를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그거 정의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맨날 했던 거니까 get parser 받는 건 없고, 우리 리턴은 아그파스의 네임스페이스로 하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 요거는 사실 안 적어도 되는 거 아시죠? 이거 타입 힌트는. 근데 저는 적어주는 거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argument parser, 여기 독스트링을 좀 적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나중에 이 함수 이름에 올리면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다 외우기 힘들잖아요. 함수 이름만 보고도 그게 내가 만든 무슨 함수였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아그파서는 너무 간단하니까 한 줄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그파스에서 점 아규먼트 파서 객체를 생성을 하면 되죠. 프로그램 이름 하나 적어 줄까요? 문자열을 줘야 되니까 whisper inference 이렇게 적어두고 파서에 이제 등록을 해주면 되겠죠. 계속 파서에 add argument, 그 다음에 우리 뭐 필요하죠? 베이스 모델이 필요하죠. 그래서 단축 옵션은 그냥 베이스니까 첫 글자 따서 B 이렇게 하고요. 베이스 모델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required true, 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입력 안 하면 에러가 나야 돼. 에러 안 나면 안 되죠. 그냥 막 진행하다가 한참 하다가 꺼지느니 처음에 체크해서 꺼지는 게 낫죠. 그 다음에 help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인데 얘는 어디서 와야 돼요? 호깅페이스에서 기본으로 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꼭 from 호깅페이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프리트레인드 모델도 로딩 해야 되죠.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우리는 여기 모델 아카이브에 있는 거 요거 이름을 써줘도 되고, 요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겠죠. 우리 그러면 요거를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파서에 add argument 해서 뭐로 할까요? 프리트레인드 모델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프리트레인드 모델 단축 옵션 볼까요? 기니까 마이너스 p 이렇게 주고, 얘도 반드시 필요하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으면 에러를 뽑는 게 훨씬 낫습니다. 헬프 명령, 헬프 옵션으로 파인 튠드 모델이 있는 디렉토리를 문자열로 입력받고요. 그 다음에 또 등록해줘야 될 게 오디오 파일도 입력을 해줘야 되죠.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하드코딩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을 거고, 사용자가 주는 어떤 음성 파일, mp3든 웨이브 파일이든 어떤 거든지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게 맞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딴 건 아무것도 못 쓰는 거잖아. 바보잖아, 바보. 우리는 바보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오디오 파일 단축 옵션도 줄까요? 대시 A. 그런 다음에 얘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헬프도 있어야 되겠네요. 도움말은 뭐라고 쓸까? 오디오 파일 파일 for ASR 프로세싱. 얘는 오디오 파일은 소스 파일이 오디오 소스 파일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랭귀지하고 태스크도 정의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트레이닝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트레이닝 할 때도 어때요? 응? 랭귀지를 폴싱 해줬죠. 특정 언어로. 그래서 우리도 막 이상한 말로 얘기하면 영어로 막 나올 수도 있어요. 피스퍼가 워낙 영어를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가 자동 감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는 한국어야 이렇게 등록을 해줄 수 있도록 해줄게요. 아규먼트 해서 여기다가 계속해서 등록을 할까요? 여기는 랭귀지니까 얘는 짧으니까 단축 옵션을 하지 않을게요. 디폴트를 코리안 한국어를 제일 많이 쓸 거니까 사용자가 입력 안 하면 그냥 한국어로 출력해줘 이렇게 하고 헬프 명령어를 써줄까요? 타겟 랭귀지 애프터 프로세싱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태스크도 있어야 되겠죠. 태스크는 일반적으로 트랜스크라이브이 될 텐데 트랜스레이시 될 수도 있으니까 적어줘야 되겠죠. 디폴트 값을 줍시다. 아무것도 입력 안 하면 트랜스크라이브 글자로 적어줘 이런 거죠. 헬프는 문자열로 주면 되겠죠. 문자열로 ASR 태스크, 얘는 translate or transcribe. 디폴트 값도 적어줄까요? 디폴트는 transcribe. 얘도 적어줘야 되겠네요. 디폴트 값이 코리안. 이렇게 하고 혹시 모르니까 샘플링 레이트도 적어줍시다. 그래서 파서에 add argument에 여러분들이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올릴게요. 그러면 얘는 샘플 레이트죠. 샘플 레이트. 얘도 거의 쓸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 값을 적어주면 되겠죠. 디폴트는 16000. 근데 얘 1600 이렇게 적어놓으면 문자열로 넘어올 테니까 타입을 그냥 아예 바꿔서 넘어오게, 정수죠. 인트로 바꿔서 넘어오게 합시다. 문자열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헬프 얘는 샘플링 레이시죠.
for voice. 지금 강의를 지금까지 쫓아왔으면 이 샘플링 레이시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오픈 AI에서 만들 때 샘플링 레이트를 그 16kHz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트레이닝 과정에서 다 했던 거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 앞전 강의를 다시 듣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if name이 메인, 요게 메인으로 호출됐을 때 config라고 할까요? config는 get parser에서 받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제가 적어 놓은 거죠, 이렇게. 자, 이게 잘 되나 한번 해볼까요? python inference.py에 help 날리면 나와야 되는 거죠. 왜 안 나오죠? config parser. 응? 왜 안 나올까요? 저걸 안 했죠. 파칭을 안 했죠. 저 바본가 봐요. config에 파서를 선언을 했으면 얘를 파싱을 해야 되겠죠. 파싱 한 다음에 return config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일단 잘 등록이 됐나 볼까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대충 다 된 것 같아요. 됐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변수나 이 설정 값들을 들고 있어야 되니까 클래스로 구현하는 게 좋겠죠. 뭐 따로 상속받을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항상 init이 있어야 되겠죠. def 네, init 이렇게 하고 뭐를 받을 거냐면 우리 config를 받을게요. 그래서 호출되면 어떻게 하냐면 inference라는 객체를 만들면 되겠죠. inference 한 다음에 여기에 config를 넘겨줘야 되니까 config를 줘야 되겠죠. 이렇게 주면은 잘 알아서 작동되겠죠. 자, init 함수에서 config가 넘어오면 일단 셀프에 config 그냥 일단 뭐가 넘어올지 모르니까 다 하나 받아 놓고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셀프에 디바이스를 하나 만들게요. 디바이스는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돼요. 이렇게 쓰라고 됐죠. 그래서 얘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 디바이스 필요하고, 그 다음에 셀프에 토치 타입이란 거를 선언을 하래요. 토치 타입. 근데 여기에 있는 겁니다. 파이토치 어떤 타입을 쓸 건지. 얘는 그냥 막 쓴 거죠. 그래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컨트롤 C. 지금부터는 쉬워요. 인퍼런스는 뭐 잘 되는 것 같아요. CUDA is available. 만약에 GPU가 가능하다면 플롯 16, 그러니까 16비트? 16비트짜리 실수를 쓰고 CPU에서 작업할 거면 32비트짜리를 써라. 이게 32비트가 정밀도는 더 높은데 속도는 얘가 더 빠르죠. 그래서 GPU에서 빠르게 연산하기 위해서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히 아시는 분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모델을 작성을 하래요. 모델 이렇게 돼 있죠. 컨트롤 C,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모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여러 줄에 걸쳐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은 뭐 다 아시는 거죠? 자,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모델 아이디, 그 다음에 뭐 토치 타입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모델 아이디는 뭐예요? 모델 아이디는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베이스 모델로 쓰는 거죠. 그러면 얘는 컴피그에서 들고 있을 겁니다. 얘는 얘는 프리 트레인드인데, 모델 아이디는 여기서 아까 볼 때 이렇게 써준 거잖아요. 컨트롤 C, 이렇게 써준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를 우리는 어디서? 컴피그에서 베이스 모델에서 받아올 거니까. 그죠? 아니죠. 프리트레인드니까 프리트레인드 모델에서 받아와야 되겠죠. 여기서 파인 튠드 모델에서 받아오는 걸 써야 되니까 요거를 그대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하드 코딩 된 거를 날려버리겠습니다. 얘가 좀 더 보이기, 프리트레인드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셀프에 어디에서 들고 있어요? 콘피그에 프리트레인드 모델에 있겠죠. 프리트레인드 모델 맞죠? 오타가 있으면 안 되는데, 오타 방지를 위해서 컨트롤 V, 빼기는 언더바로 바뀌죠. 네, 그 다음에 토치 타입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얘는 셀프에서 들고 있으니까 셀프 이렇게 하고, 로 CPU 유시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그냥 놔둘게요. 여기 들어가면 사실 있겠죠. 로 CPU 여기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로 CPU 어쩌고저쩌고 이제 설명이 있겠죠. 뭔지 CPU 메모리를 좀 적게 쓰는 걸 해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use safe tensor 이렇게 쓰는데 요 use safe tensor는 true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뭐 디바이스 맵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요거를 써주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디바이스 맵이라는 게 있는데 맵은 셀프 디바이스 이렇게 하고 하나만 더 써놓을게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attention implementation 얘는 플래시 attention 얘는 트랜스포머에 있는 건데 얘가 트랜스포머 기본 모델로 쓰고 있으니까 트랜스포머에다가 데이터만 엄청 때려 박은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얘 디바이스는 셀프에서 들고 있으니까 셀프.디바이스 자 이렇게 쓰면 된대요. 자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모델.2 그 다음에 뭘 또 하라고 하죠. 하라는 거 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뭐 프리프로세서를 만들래요. 컨트롤 C 눌러서 우리 트레이닝 할 때 했죠. 컨트롤 V 누르면 얘는 셀프에서 들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써야 되니까. 얘는 모델 아이디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셀프에 컴피그에서 날라왔을 텐데 얘는 프리프로세서는 누구 거야 돼요? 베이스 모델 거야 되죠. 베이스 모델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나오죠? 파이프라인을 작성하래요. 파이프 이거 일단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V
뒤로쓰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탭 이렇게 쳐가지고, 얘는 파이프도 셀프에서 들고 있어야 되겠죠. 객체 생성할 때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파이프라인을 클릭해서 보면,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해서 보면 이쪽 설명이 나옵니다. 뭐 태스크는 뭐고, 그 다음에 모델은 뭐고, 컨피그는 뭐고,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토크나이저도 줘야 되죠. 토크나이저 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요. 순서대로 하면, 얘는 태스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는 ASR 모델이죠. 그래서 ASR을 문자열로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모델은 셀프에서 들고 있죠. 얘가 셀프가 되겠죠. 빼먹을 뻔했다. 얘도 셀프. 일단은 작성해 놓고 얘기할게요. 얘도 셀프. 자, 프로세서는 어떤 거죠? 프로세서는 여기서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모르니까 셀프에서 들고 있으니까 셀프.프로세서의 토크나이저. 그 다음에 피처 익스트랙터는 여기에서 다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셀프니까 점 찍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토치 타입은 셀프에서 들고 있죠. 점. 얘를 좀 위로 순서를 조금 올려볼게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는 셀프.점 디바이스죠. 이렇게 되는데 얘는 그냥 뭐 안 해도 되거든요. 우리 잘 모르죠. 토큰 뭐 이렇게 청크 랭스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우리 잘 모르니까 얘가 다 기본 값이에요. 얘는 생략하겠습니다. 길어지니까. We can omit. 생략할래. Some optional args by apply settings. 제가 찾아보니까 다 기본 값이에요. 여기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저 밑에 나옵니다. 여기 중요한 것들은 디바이스 맵 어쩌고 디바이스 쭉 이렇게 돼 있죠. 데이터 타입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뭐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서, 뭐 참고로 청크 사이즈는 뭐 30초를 기본 단위로 하겠다는 거예요. 배치 사이즈는 16개. 근데 우리는 뭐 다 학습한 대로 지가 알아서 하겠죠. 우리가 들고 있는 모델에서 다 학습할 거고. 자, 이렇게 되면 실제로 실행시키는 게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이 셀프에서 요거는 다 뭐죠? 요 객체가 생성될 때 다 초기화되는 값이죠. 초기화 됐으면 뭐 하면 돼? 실행시키면 되죠. 실행시키니까 def에 run 하겠습니다. run해서 얘도 셀프로 들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리턴 하는 거는 없는 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프로젝트를 확장하면 더 많아지겠죠. 얘는 perform inference. 그러면 여기 우리가 옵션을 줄 겁니다. 어떤 옵션? 랭귀지하고 태스크 옵션을 줘야 돼요. 얘는 그 딕셔너리 키워드 아규먼트를 언패킹해서 주면 되니까 옵션스라고 해서 딕셔너리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랭귀지 옵션이 있었는데 얘는 어디가 되는 거죠? 파인 튠 할 때 어디 있었냐? 요거랑 똑같은 거죠. 요 키값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랭귀지는 셀프의 컨피그의 랭귀지에 있겠죠. 그 다음에 태스크도 혹시 줄게요. 태스크는 어디 있어요? 셀프의 사용자가 넘겨준 컨피그의 태스크,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요것만 넘겨주면 돼요. 좀 틀린 거는 요겁니다. 여기 보면 실행시키라고 됐죠. 그래서 리절트로 파이프를 통과해서 리절트로 받고 출력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저희도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리절트에
리절트라는 변수에 담고 파이프에 셀프이겠죠. 셀프.파이프라는 걸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에 뭐를 주라는 거예요? 여기에 파이프에 저거 딕셔너리를 주는 거죠. 아니죠. 셀프에 죄송합니다. 오디오 파일을 줘야 되죠. 제가 막 왔다 갔다 하네. 이 오디오 파일. 오디오 파일은 뭐 mp3 같은 거 몇 개 샘플로 갖다 놓은 다음에 한번 해볼 겁니다. AVI도 해주고. 그러면 우리는 오디오 파일은 여기서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셀프의 컨피그에 오디오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아규먼트가 있습니다. 제너레이트 KW 키워드 아그스 라는 거를 추가로 쓸 수가 있는데, 얘는 옵션스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얘를 안 넣어줘도 되긴 하는데 얘가 헷갈릴 때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한국어하고 트랜스크라이브로 명시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리절트 이렇게 하면은 잘 작동이 되겠죠. 그러면 요 인퍼런스라는 객체에 런이 있을 테니까 런을 실행시키면 되겠죠.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셀프로 들고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죠. 객체가 이 셀프를 안 써주면 사용 못하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돼요. 제가 샘플 파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컨트롤 V. 뭐 이런 파일이 있습니다. 이름을 뭐 샘플로 좀 바꿔볼까요? 리네임 이거 어딨냐? 네, 리네임 샘플.mp3 이렇게 해서 얘를 보면은 실행시켜 볼게요. 아니 우회 사이트 차단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얘기하고 우회 사이트 차단 왜 안 보는 척해? 너도 보잖아. 자, 이런 내용인데 잘 되나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컨트롤 백틱 눌러서 컨트롤 L 누르고 에러가 없어야 될 텐데요. 에러가 있으면 항상 고민해요. 에러가 있을지 없을지. 요거는 그냥 제가 그냥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 했던 명령어 쳐보고 아규먼트 파서가 잘 나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베이스 모델은 요거를 쓸 거. 요거는 모델 아카이브의 미디엄이니까 위스퍼 미디엄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문자열로 오픈 AI의 슬래시 위스퍼 미디엄이 될 테고, 그 다음에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뭐죠? P 단축 옵션으로 쓸게요. 이제는 그러면 얘의 경로 디렉토리 경로를 알려주면 얘가 알아서 파이프라인에서 요거 필요한 거 다 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모델 아카이브에 위스퍼 미디엄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오디오 파일이 있어야 되죠. 오디오 파일은 A, 그 다음에 현재 디렉토리 밑에 샘플 탭키가 안 먹네요. 오디오 파일 그래서 샘플.mp3 이렇게 해서 엔터키를 한번 쳐볼게요. 토치 타입, 토치 D 타입, 토치 타입 뭔가 오타가 있는 것 같죠? 볼게요. 어딘가에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61번 라인이니까 클릭 한번 해볼게요. 토치 타입인가? 잠깐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컨트롤 F에 토치 D 타입? 토, 토치 D 타입 있는데 혹시 너 토치 타입이라고 너 잘못 쓴 거니?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셀프에 토치 D 타입이 없다는데 토치 타입이라고 저희가 썼죠. 요거는 잘못 쓴 것 같은데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네,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에러가 없어라. 뭔가 또 있죠.
인퍼런스에 74번에도 없다는데 74번 여기죠. 셀프의 D타입은 없다. 너 혹시 이거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또 엔터. 잘 나왔죠? 아니, 우회 사이트 차단되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제대로 됐나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요거만 보이겠죠? 그대로 잘 됐는지 볼게요. 아니, 우회 사이트 차단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얘기하고 있어. 우회 사이트 차단. 왜 안 보는 척해? 너도 보잖아. 요거는 제 파인 튜닝에서 나온 건데 원래 위스퍼에서는 얘가 안 나와요. 그래서 AI 허브에서 웃음소리는 레프 L 슬래시로 표기를 해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긴 것도 되나 한번 좀 해보려고 그래요. 긴 거를 하려고 제가 뭘 해봤냐면, 여러분들 혹시 임영웅이라고 아세요? 가수? 그 사람이 뭐 사랑은 늘 도망가 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음성 요거에서 그 유튜브 저기 보니까 뭐 제가 만든 사이트인데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여기다 유튜브 주소 요 주소로 오시면은 유튜브 주소를 복사해서 넣으면 여기 있죠. 공유 복사 해가지고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서 넣으면 조회하면은 제가 이거 만들어서 서비스 하고 있는 건데 아무도 안 쓰고 있거든요. 저 혼자 써요. 강의 자료 준비할 때. 유튜브를 뭐 다운로드 받는 거를 제가 서버로 하고 있는데 뭐 mp3를 받을 수 있는 기능도 넣었어요. 이거를 받아가지고 여기다 넣는 겁니다. Love runs away always. 사랑은 맨날 도망가.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 가져왔습니다. 좀 뜨는 노래가 길다 보니까 런타임이 한 4분 정도 되죠. 긴 파일도 얘가 잘 해주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음성 파일이 잘 되나 한번 볼까요? 잘 나오는 것 같죠? 날 소중했던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나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마. 저는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는 노래라서 일단은 컨트롤 백틱 눌러서 하나 해오고요. 이거 똑같은데 요 오디오 파일만 샘플해서 Love Runs Always mp3 이걸 한번 해볼까요? 잘 나오나?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순수 음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음악이라는 배경 있죠. 연주 뭐 피아노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이런 게 잔뜩 있잖아요. 또 그런 것도 잘 되나 보는 거죠. 그러면 얘 근데 좀 특이할 만한 게 좀 전에 했던 거 같이 봅시다. 샘플해서 했던 거. 얘는 처음에 만드는 게 그러니까 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음성이 끊기는 게 있으면 저걸로 줍니다. 리스트로 리턴을 하는 경우가 있고 튜플로 리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딕셔너리로 리턴을 하면 요거는 정보는 필요 없죠. 이 정보, 요 텍스트 이런 거. 그럼 요것만 필요한 거죠. 요것만. 그죠? 요것만 출력하는 코드를 잠깐 넣고 실습을 맞춰볼까 해요. 그러면 인퍼런스에서 오케이 리절트가 리턴되는 건 좋은데 사람들이 필요한 건 요것만 필요한 거죠. 텍스트만 뽑아내는 코드를 넣을게요.
그래서 여기 청크 랭스를 좀 요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한 번만 더 실행해 볼게요. 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제가 한번 해보긴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강의할 때 좀 허브작되면 안 돼서. 그러면 청크 랭스가 30이면 얘가 뭐 그냥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제너레이트 키워드 아규먼트 다 넣고 리절트를 썼는데 예를 들어서 return timestamp true 이렇게 쓰면은 컨트롤 C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에서 좀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은데 넘어가도 그냥 좀 양해해 주세요. return timestamp true 얘를 파이프의 옵션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복사하기 해서 어떤 형태로 되는지 이거는 그냥 제가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파이프에 옵션으로 추가를 하는 거죠. 타임스탬프는 시간이죠. 얼마 만에 한 번씩 찍히는 건지 그거를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래서 얘는 리스트에 담아서 나와요. 보면은 텍스트가 먼저 나오고요. 청크가 있죠. 청크. 타임스탬프가 뭐 226, 0부터 226까지는 텍스트가 이렇고, 그 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226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으면 요 청크도 리턴이 되거든요. 리스트로. 그래서 어떻게 리턴이 되든 간에 요게 어떤 식으로 될지를 텍스트만 뽑아내고 싶으니까 여기에 이 코드를 넣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if is instance라는 유용한 게 있죠. 얘가 리절트가 만약에 딕셔너리면 지금 사전이죠. 이렇게 중괄호로 돼 있으니까 딕셔너리면 얘가 true면 텍스트는 리절트의 인덱싱을 어떻게 하면 되죠? 요거 텍스트니까 텍스트만 뽑아오면 되는 거죠. 텍스트. 그래서 요거 텍스트 ext 이렇게 쓰고요. 근데 만약에 얘가 되게 길어요. 뭐 한 몇십 분 되는 거면 요것들이 리스트에 담아서 옵니다. 순서대로. 이 사전이 여기 있죠? 요 사전이 리스트에 담아서 올 수가 있어요. 뭐 1시간짜리 음성이 갈 수도 있잖아요. 뭐 회의록을 적었는데 녹음했는데 2시간짜리야. 그러면 하나에 다 담기 힘들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잘라요. 잘라서 리스트에 이 사전들을 계속 넣어줍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뭐 else if로 할까요? is instance에서 리절트가 만약에 리스트다, 자료형이 리스트다, 그러면 텍스트를 일단 빈 문자열로 주고 리스트에 얘들이 여러 개가 담겨 있으니까 얘 포먼을 돌면 되겠죠. for x in result. 그러면 요 사전들이 순서대로 요 x라는 변수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청크 덩어리들로 나올 테니까 덩어리가 요 딕셔너리가 되는 거죠. 청크 리스트에 x의 청크. 그러니까 요 밑으로 보면 요거가 되는 거죠. 요게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여러 개가 나오는 케이스가 생기는 걸 대비하는 겁니다. 요 청크를 떼내요. 떼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리스트의 내용을 잡아 넣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타임스탬프가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청크에도 여러 개의 리스트가 있을 테니까 for 청크 in 청크 리스트에서 얘를 쭉쭉쭉 빼올 겁니다. 이 청크 리스트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텍스트에 계속 더해주면 되겠죠. 청크 안에 또 타임스탬프가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가 있으니까 이 텍스트를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else면 이도저도 아니면 프린트 타입 에러 이렇게 써놓을까요? 유유 이렇게 써야 되나? 유유 이런 거 할 때가 제일 재밌지 않나요? 그러면 화면을 좀 지우고 이렇게 하면은 텍스트만 나오나 볼까요? 왜 안 나오죠? 프린트를 안 했구나. 프린트를 안 했죠? 이게 다 끝나면 여기서 프린트를 해줘야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났죠. 텍스트를 프린트 해주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와야 될 텐데. 요거는 객체가 생성되는 단계가 되겠죠.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생성되는 단계. 자, 그러면은 아까는 뭐 보기 어디였지? 요것만 나온 거죠? 텍스트만 뭐 이렇게 중괄호 열고 뭐 텍스트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뭐. 네, 그러니까 텍스트만 잘 뽑아낸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좀 이상한 게 있는데 뭐 원래는 휘스퍼를 쓰면 이런 게 안 나와요. B 저거 B는 뭐냐면 B의 N의 뭐 이런 것들은 다음 프로젝트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얘는 학습이 잘 돼 있다는 얘기예요. AI 허브에 있는 데이터셋에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끼워놨어요. 얘도 잘 예측을 하는 거죠. 간단한 거 한번 해볼까요? 샘플 mp3 뭐 잘 되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중에 아무거나 해볼까요? 오디오 중에 이벨리에이션 데이터는 안 썼으니까 아더 중에 뭐 아무거나 한번 해봅시다.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렐러티브 패스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대신에 시프트 인서트 이렇게 하면은 잘 되나 볼까요? 몇 번였지? 3059였죠. 그쪽 문제가 있었는데 뭐 그냐고 그거 이게 이해가 잘 돼 있나 한번 3059였나요? 3059 예. 이 웃는 거죠. 그러면 이벨에서 3059를 정확히 돼 있는지 보려면 인포메이션 파일에 있겠죠. 이벨 아더에 컨트롤 F에 30 뭐였죠? 3059였나요? 59? 맞나요? 2035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러고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쪽 문제가 있는데 그거고 웃음 L이면 웃음이에요. 약간 틀렸네요. 백수 생활 즐긴다는데 얘는 잘 되나 해볼까요? 3058도 잘 되나? 3058? 일요일날 알바를 간다고? 응? 뭐 이렇게 예측을 했네요. 일요일날 알바를 간다고? 응? 이렇게 썼네요. 거의 다 맞췄죠? 또 얘는 뭐냐면 전사 규칙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요거
요거를 Y 값이라고 하죠. 요거를 쓸 때 다 음성 파일을 들어본 다음에 썼겠죠. 그래서 요건지 헷갈릴 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둘 중에 하나면 괄호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요것도 뭐 잘 예측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들어볼까요? 0359니까 이벨 아더에 03 0359죠. 문제가 있. 이거 아닌데? 0358이었나요? 그러면 일요일날 잘 들리세요? 그러면 아주 얕게 속삭이듯이 얘기해도 얘가 잘 잡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미니 프로젝트가 끝났는데, 얘가 끝난 거죠. 우리가 OT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인데, 잠깐만요. 이제 펜이 좀 필요해서. 그래서 AI 모델도 만들고요. 지금 로컬 테스트까지 다 해본 거죠. 여기까지 해봤어요. 그래서 이 모델은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클라우드 같은 데 제가 올려놓고 링크를 유튜브 설명하는 데 밑에다 달아 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해서 쓰시고, 로컬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아무 음성 파일, 웨이브 아니면 MP3 뭐 둘 중에 하나 파일이면 아무거나 다 됩니다. 이 파일 아무거나 해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인퍼런스 관련된 것도 같이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하나 안 한 게 있습니다. 하나 딱 안 한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여기서 설명을 하려다가 요거를 썼잖아요. 플래시 어텐션. 얘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작동이 안 할 수도 있어요. 요 플래시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플래시 어텐션 같은 거를 제가 메모를 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허깅 페이스에서 플래시 어텐션을 쓰려면 써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F 해가지고 플래시 어텐션, 예, 여기 있죠. 자, 플래시 어텐션이 있는데 얘를 쓰려면 use flash attention to true 이렇게 써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디 있는 거죠? 모델을 만들 때 있는 거죠. 모델을 만들 때 저희가 모델을 어디 있죠? 여기 use flash attention to 쓸래 안 쓸래 요거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플래시 어텐션을 쓰게 되면 얘를 설정을 해주고요. 안 쓰면 얘를 커멘트 쳐주는 대신에 얘를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얘를 쓰면은 얘를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처리해주면 안 써도 돼요. 플래시 어텐션을 쓰면은 얘를 모델을 텐서를 디바이스로 안 보내도 되고요. 얘를 만약에 안 쓴다 그러면 얘를 보내줘야 됩니다. 얘가 약간 틀려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인퍼런스 하는데 플래시 어텐션 2라는 게 있는데 설치는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모델을 만들 때 attention implementation 뭐 이렇게 써줘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써준 거예요. 만약에 얘를 쓰고 얘를 코멘트를 안 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도 작동을 합니다. 제가 실행시켜 볼게요. 똑같은 명령어를 다시 한번 실행시켰습니다. 똑같이 작동을 하죠. 그리고 얘를 안 쓰고 얘를 보내도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예, 똑같이 작동을 하죠. 차이가 뭐냐면 차이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플래시 어텐션은 뭐냐면 밑으로 내려볼게요. 내려보면 여기에 트랜스포머 이것도 동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힘이 딸려가지고 그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디코더에서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러면 예측을 더 잘해요. 쉽게 얘기하면 아주 진짜 초간단으로 얘기하면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트랜스포머에서 뭐 셀프 어텐션 아니면 인코더의 어텐션 이거를 많이 쓰는데 그걸 쓰면 잘 되는데 어텐션을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플래시 어텐션을 쓰면은 빨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파란색이 오리지널이고 요 플래시 어텐션을 쓰면은 속도가 이게 시간이거든요. 이쪽 에버리지 인퍼런스 타임 인퍼런스 추론할 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추론이죠. 추론할 때 시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엄청 빨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써라 이렇게 되는데 허깅 페이스에서 쓰려면 여기 클릭하면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돼. 여기다가 어텐션 임플리멘테이션 이렇게 써놨죠. 우리 요거만 써준 거예요. 근데 원래 모델에서는 근데 이거를 쓰다 보면 에러가 나는데 디스커션 여기 클릭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나 뭔가 좀 에러가 나왔어. 이런 에러가 나왔는데 요 사람이 이렇게 써놨어요. I did this 이렇게 했더니 잘 되는 것 같더라. 그 다음에 플래시 어텐션 이렇게 써주고 모델 2 디바이스라는 걸 원래 썼었는데 얘를 안 쓰면 얘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쓰면 얘를 없애고 얘를 쓰면 얘를 없애야 돼요. 둘 다 쓰면 얘가 작동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요거를 링크를 제가 여기다 달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디스커션에. 혹시 필요하신 분은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설치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커멘트를 제가 같이 파일을 올려 드릴게요. 얘 컨트롤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 이게 플래시 어텐션이 이렇게 하는 건데 요 논문을 그대로 구현을 해 놓은 겁니다. 다오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뭐 다오의 기트에 있는 거예요. 다오라는 사람의 AI 랩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쿠다 11.6 이상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GPU가 GPU 버전이 있죠. 툴킷에서 쓰는 거 11.6 이상이어야 됩니다. 저는 12.2거든요. 그 다음에 파이토치는 1.12. 여러분들은 다 높을 거예요. 파이토치가 2점대 버전이 나왔으니까. 근데 얘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옛날 GPU를 쓰고 있다. 2080이나 뭐 이런 걸 쓰고 있으면 얘가 지원을 안 합니다. 요게 두 개가 만약에 만족이 되면은 인스톨은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PIP 인스톨 패키징이라는 걸 인스톨 한 다음에 닌자 버전해서 값이 나오고 터미널에서 에코 달러 물음표 쳤을 때 0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잘 설정이 된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해 이런 거죠. 제가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GPU 사양을 만족한다 할 때 컨트롤 L 누르고요. Shift 인서트 누른 겁니다. 패키징. 저는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설치가 돼 있으면 이렇게 될 거고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지가 알아서 설치를 하겠죠. 그런 다음에 요거를 써보래요. 닌자 버전. 컨트롤 C Shift 인서트 하면은 뭐 버전 넘버가 나오면 잘 된 거래. 된 거고 그 다음에 에코에 요거를 해보래요. 컨트롤 C 컨트롤 V 아니면 Shift 인서트 하면은 0이라는 값이 나왔네요. 여기 읽어보니까 should return 엑시코드 0 0이라는 값이 나오면 잘 된 거예요. 그런 거죠. 만약에 잘 안 나오면 요 명령어를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재설치하라는 거죠. 언인스톨 한 다음에 다시 인스톨 하라는 거죠. 혹시 요 코드가 여러분들이 플래시 어텐션 쓰면 겁나 빨라져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막 뭐죠? REST API로 서비스 하는데 음성 파일 보냈는데 답이 안 와.
자, 음성 파일 첨부하세요. 클릭 누르면은 서버로 음성 파일이 날라온 다음에 글자로 바꿔준 걸 쏴줘야 되는데 안 와. 하세요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용자들이 못 쓰니까. 그래서 플래시 어텐션을 써야 되거든요. 뭐 만약에 이게 다 잘 됐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으라는 거죠. Shift 인서트. 이렇게. 그러면 이게 설치를 쭉 합니다. 지가 알아서. 만약에 이 설치가 잘 성공을 했으면 얘를 치고요. 얘를 쓰고요. 얘는 지우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설치가 안 되거나 설치가 안 되면 여러분들 GPU가 구려서 그래요. 새 거로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설치가 안 되고 뭐 계속 실패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다. 그러면 뭐 따로 고민 안 하고 얘하고 얘 커멘트 치고 얘는 활성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깃허브에 올릴 때 얘는 활성화시키고 얘는 지워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들어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 대망의 이제 끝이 됐고요. 그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뭐 할 거냐면 저는 이 프로젝트 진행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음성 파일로 테스트, 로컬 테스트를 했죠. 실제로는 음성 서비스를 하려 여러분 스마트폰 써보겠지만 말하면 바로바로 나오죠. 실제로 마이크에다 대고 제가 지금 요런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이 마이크에다 대고 말을 하는 족족이 나올 수 있게 해야 되겠죠. 요거를 테스트 한번 해볼 겁니다. 그거는 다음 미니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요 하나가 끝나고 이게 전체가 끝나는 거예요. 파인 튜닝이. 그 다음 요 밑에다가 요거 있죠. 프로젝트 2 로컬 라이브 ASR을 실제로 말하는 족족이 바로 나오는지 한번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완성이 됐는데 여러분들 고민 힘드셨죠? 그리고 마지막 강의는 제가 자르려고 하다가 힘들어서 저도 힘들어요. 이거 그냥 한꺼번에 통으로 해서 저도 1시간 넘게 계속 얘기하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우리는 드디어 파인 튜닝을 하게 됐다. 하는 방법을 알게 됐다. 그러면 이 방법을 여기까지만 쫓아왔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영어를 해도 되고 뭐 제주도 방언 뭐 충청도로 얘기하면 충청도로 바꿔주고 저는 이제 충북에 살고 있으니까 다양한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따라 하셨다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칭찬. 기분 좋으시죠?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무려 20몇 강이야. 이게 진짜 대박 아니에요? 이게 이 동영상이 올라가면 22강 만에 끝나는 거죠. 대망이에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끝까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다음 미니 프로젝트에 쫓아서 팔로우업을 계속해서 진짜 서비스, 진짜 인터넷 서비스까지 가는 것까지 쫓아오시는 거를 제가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임영웅이 됐든 뭐가 됐든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강의는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에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드시죠? 힘내세요. 화이팅!